총집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증언들을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원을 끌어내라. 곽종근의 부하 이상현은 12월 4일 00시 30분에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00시 31분에 곽종근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00시 30분에 이미 내려진 의원 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2. 곽종근이 범인. 24분의 진실. 곽종근 재판 군검찰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라고 부하 이상현에게 말한 시간이 00시 24분입니다. 이 지시를 듣고 00시 30분에 곽종근의 부하 이상현이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과 곽종근의 00시 31분 통화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이 이상현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것이 확정됐습니다. 즉 24분의 통화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말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입니다. 3. 곽종근 주장 2. 곽종근의 부하 이상현에게 명령한 건 곽종근이 아니라 수방사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하 이상현은 곽종근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 시간은 00시 24분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곽종근의 부하 이상현은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실제로 수방사령관과 진입방법 관련 통화만 한 것으로 증언이 일치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곽종근 이후에 수방사와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그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이거 혹시 특검 조사 시에 이런 거 안 보여주던가요? 예, 그걸 못 봤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12월 4일 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즉 00시 24분에 이상현은 수방사가 아닌 곽종근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4. 곽종근 옆에 있던 박정환의 증언. 곽종근 재판 군검사는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인원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에 관해 상의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박정환은 아니요, 전혀 상의한 적 없고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로 지시하고 그 사이사이에 상황을 파악하는 형태였지. 마치 단거리 달리기 전력 질주하듯이 지시를 밀어붙였지 참모들과 상의를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곽종근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5. 곽종근의 첫 번째 통화. 곽종근은 윤 대통령과 총 2번의 전화를 하였는데 첫 번째 통화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미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또 수방사령관도 윤 대통령과 전화를 하였는데 첫 번째 통화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6. 왜 곽종근은 거짓말을 했을까? 지난 12월 10일 곽종근은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영식 재판관 앞에서 곽종근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며 결국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납니다. 2. 150명을 끌어내라. 150명은 곽종근은 들었습니다. 150명이라는 들었다고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의견- 정영식 재판관이 다시 묻자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라며 150명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확정지어 대답합니다. 3. 도끼나 총.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 그랬습니다. 도끼는 기억 없다 그랬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도끼라는 단어도 곽 전 사령관이 언급했다라고 말합니다.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예, 그죠? 예, 그죠? 예. 곽종근 사령관의 충격 발언 뒤 도끼로 문을 부수라 했다, 총을 사용하라 했다 등 여러 가지 증언들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4. 곽종근은 왜 처음에 거짓말을 했을까? 곽종근 사령관은 계엄 상황 당시 최초로 무기 사용을 권고했던 장군입니다. 박안수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테이저건과 공포탄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됐다는 쏴야 하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더 퍼블릭 기사에 따르면 이 무기 사용 첫 건의를 한 것이 곽종근 장군이었습니다. 또 대통령과의 전화 얘기 등 평범하게 오전에 증언을 마쳤던 장군이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12월 10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휴식 시간을 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청문회에 있던 임종득 국힘의원도 오전하고 오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라며 회유된 것 같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더퍼블릭의 추적에 따르면 곽종근은 무기 사용을 최초로 건의했던 만큼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모든 죄를 몰아야 한다로 회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곽종근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참모 출신이기에 민주당에겐 손쉽게 설득하기 쉬운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1. 김병주 의원의 연줄 2. 본인 처벌의 두려움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말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종근의 증언 번복과 진술의 실수들이 이어져 오히려 윤 대통령의 결백이 헌재를 통해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5. 현재 곽종근의 증언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곽종근의 증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말합니다.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곽종근 장군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증언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위증은 큰 죄이며 증언을 변경 유도한 민주당 인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거짓을 증언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목적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 곽종근의 부하 이상현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분명히 전했는데 응 하고 약간 뭐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제 차에서 그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이 몇 명이 들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상현은 곽종근이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7.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검찰 기록들과 통화 기록에 따르면 곽종근은 24분의 이상현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무기 사용과 공포탄을 건의하며 단독 범죄를 저지른 곽종근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1.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범위 몰기. 2. 진짜 단독 내란 수괴로 사형받기. 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즉 곽종근은 윤 대통령을 죽여야만 본인이 살아남는 상황인 것입니다. 8. 윤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 윤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근거였던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를 말했다는 주장이 완벽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9. 변호인단 발언.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은 모두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곽종근 사령관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증인신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곽종근 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예하 지휘관들한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전에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유력한 근거로 얘기했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은 오늘 증언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모두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튼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곽종근 사령관이 임의대로 지시를 내려서 의원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문을 부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여실히 재판정에서 반영이 됐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전에 증언을 했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변호인과 한미일보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동훈이하고 정치인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는 곽종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국군의 날 야식 자리에는 군 장성 20명을 초대했는데 한동훈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곽종근은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이라고 발언했지만
일부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곽종근에게 질문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한동훈 및 몇몇 정치인에 대해 잡아오면 총으로 쏘겠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이름 딱 한동훈으로 딱 기억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누구 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지금 그때 비롯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곽종근은 검찰의 질문 내내 다른 정치인 한 사람의 이름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자둔의 위현석 변호사도 지적합니다. 지금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의 진술 참 많이 하시네요. 예? 왜 그런 내용을 왜 그동안에 조사해서 하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곽종근은 국군의 날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보통 나하고 술을 여러 번 먹었잖아요. 예, 많이 먹죠. 그리고 보통 내가 한번 제조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조하죠. 그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맥 제조하고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는 한 번씩 제조한 것 같아요. 한 두 번씩 제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번도 넘었습니다. 2번도 넘었어요. 예. 술 많이 먹었네. 1분도 안 걸려서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곽종근은 만취 상태였으며 2. 같이 초대된 다른 20명 중 한 사람도 듣지 못했으며 3. 일부 정치인 중에 한동훈 외에 이름을 하나도 대지 못했고 4. 1년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증언을 했고 5. 고로 곽종근의 증언의 신뢰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취 상태 곽종근의 한동훈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 곽종근 증언 번복. 사복 입으신 적이 없습니다. 10월 1일은 분명히 사복을 들고 와서 제가 차 안에서 사복 군복 정장을 입었지 않습니까? 사복이라더니 갑자기 군복 정장을 입었다는 곽종근. 정장에 덧투 입고 그거를 끝나고 올라오면서 거기 남산 쪽에 있는 자유총연맹 그쪽으로 뛰어서 제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예 사복이라더니 윤 대통령의 말에 갈아입었다고 증언을 바꾸는 곽종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증인도 단 한 번도 나하고 만날 때 사복 입으신 적이 없습니다. 말 바뀌는 곽종근을 믿을 수 없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혀낸 곽종근의 거짓말.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31분에 이제 전화를 했다고 거기서 제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이상현과 공수 1여단장과 그 부하 사이에 의원 꺼내라는 얘기는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가 전파된 거 아니냐 하는데 다른 부대장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단장이 자기 부대장, 자기 사령관한테 묻지도 않고 아래에다 지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수방사령관하고 그 통화 내역을 보니까요. 특전사령관하고 00시 31분에 1분가량 통화하고 나서 그 후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이거 혹시 특검 조사 시에 이런 거 안 보여주던가요? 이제 그걸 못 봤습니다. 그 전에 내가 수방사령관하고 00시 한 20몇 분쯤에 통화라도 했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혹시 넘겨짚을 수 있는데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12월 4일 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곽종근의 거짓말을 밝혀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속 시원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3. 무기 사용 건의해놓고 거짓말하는 곽종근. 그런 거는 생각 못 하셨어요? 장관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셨나? 곽종근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윤석열 대통령.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그 지시는 받았죠. 장관한테. 그날 말입니까? 김종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실탄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곽종근. 실제 곽종근은 무기 사용을 최초로 건의한 장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스스로 실무장 시키지 말라고 밑에 지시한 겁니까? 실탄 문제는 그날이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대화할 때 그런 실탄 그러니까 문제 얘기한 적이 장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령관님한테 실무장을 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는 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지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장관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사령관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무장을 안 시킨 겁니까?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그런 거는 생각 못 하셨어요? 장관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셨나? 무기 사용을 최초로 건의해놓고 위증하는 곽종근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4.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잡아낸 곽종근의 거짓말. 의원회관 가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수천 명이 근무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퇴근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도 회기 중이고 그리고 평일날 밤에 의원회관이라는 데가 그렇게 불 꺼져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런 거는 생각 못 하셨어요? 장관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셨나? 곽종근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출동해서 확보하러 갔을 때 당시에 제 인식은 저희들이 가면 정말로 건물 있고 일부 사람들 그 근무 쓰는 사람 빼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사람이 없을 거라던 곽종근은 실제 현장에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혼잣말로는 저것들 다 끄집어내야 해. 못하게 막아야 해. 라고 혼잣말을 했으며 테이저건, 공포탄, 도끼 등
무기 사용을 최초로 건의한 장군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곽종근이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5. 거짓말하다가 딱 걸린 곽종근.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갑자기 거짓말을 시작하는 곽종근. 장관한테 그 지시는 받았죠.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그 지시는 받았죠. 장관한테. 그날 말입니까? 김종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그러니까 이긴 적이 장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령관님한테 실무장을 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는 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지시받지는 않았어요. 윤석열의 계속되는 추궁이 이어지자 자백하는 곽종근. 그 12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 전이었습니다. 군인은 특전사나 특임대나 평상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으로 작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김용현이랑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실탄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곽종근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초로 무기 사용을 권고한 과격파 곽종근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평화개헌 명령을 가로채 말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말했던 곽종근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6. 윤석열 재판 결정적 증거는 국방부에 보관 중. 지휘관회의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는 보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국방부에 있겠죠. 국방부에서. 국방부에. 네네. 확인을 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냥 그게 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조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럼 국방부에 알아볼 수 있는지 뭐 사실 조회를 하시든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조회를 한번 해보시든지 뭐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일단 안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증거 제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빨리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7. 군인만 폭행당한 계엄. 일단 그 현장 당시에 그 YTN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전사 요원들이 마당에 한 70몇 명 있었고 이제 김현태를 비롯한 한 15명의 또 요원들이 있었는데 다 도망 다닙니다. 그거 보셨죠? 소화기 쏘니까 막 도망 다니고 또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인원이 특전사 요원들한테 달려들어서 뭐 총을 뺏으려고도 하고 그 특전사 요원들도 한 20여 명 이상이 진단서 끊을 만큼 폭행도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본부 지통실에 있는 우리 사령관님한테 보고는 됐겠죠. 그때 실시간 보고라는 것보다 아니, 뭐 그때 화면으로 막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그걸 보시면은 현장에다가 뭐 이를테면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가급적 뭐 이렇게 해라 뭐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돌하지 말고 거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중간에도 제가 김현태 단장이랑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지시가 있으니까 국회 현장에 가 있는 특전사 요원들 한 100여 명, 한 90몇 명 되는 요원들이 사령관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국회 관계자나 또는 마당에 온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막 멱살잡이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만 폭행당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은 계엄령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8. 변호사에게 덜미 잡힌 곽종근의 거짓말. 편의대로 움직이라고 한 게 22시 17분인지 그 이후에 22분, 23분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지 그게 지금 혼선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인 말씀은 22시 17분 경인지 아닌지 증인은 모르는데 수사기관에서 뭔가 22시 17분이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보여주거나 말을 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 당시 분명히 그 사이에 통화했던 건 아는데 제 그때 당시 기억으로 17분에 한 번, 중간에 또 한 번 이렇게는 제가 구분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이랑 군용 비화폰 통화 내역을 다 확인을 해봐도 22시 17분경에는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곽종근은 24분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자신의 부하 이상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통화 기록으로 곽종근 증언에서 거짓말을 잡아낸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검찰에서 그렇게 통화 내역을 보여줘서 저한테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기억이 없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거랑 헷갈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통화 기록으로 거짓말 들킨 곽종근이 진짜 내란수 괴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9.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한 이유 나왔다. 대통령께서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외부의 적대 세력보다는 국내의 안보 위협 세력들에 의해서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게 무슨 전시 교전 계엄은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다면 국내의 안보 위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계엄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7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이 아즈크 글로우 부스트샷 바르면서 같이 얘기해볼게요. 이게 진짜 광채 대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실염이라는 걸 걸려서 처음에 응급실로 갔었거든요. 근데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당장 죽을 게 아니면 대기 시간이 진짜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아침 9시에 가서 오후까지 계속 한없이 대기를 했었어요. 바르자마자 지금 완전 광나지 않아요? 광 차르르 주는 느낌? 이게 원래 실버박스 리셀 프로그램의 주사기 크림으로 나왔던 건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도 같이 갔었는데 그 긴 대기 시간 동안 제가 밥 먹고 와라, 밖에서 쉬고 와라 이래도 절대 안 가고 옆에서 제 걱정만 하면서 궁소리 하나 안 하고 옆에서 묵묵히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좀 이 남자가 7년 동안 저한테 해왔던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가족이 된다면 내가 마음 놓고 이 세상을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지금 피부 점점 빛나지 않아요? 꾸준히 바르면 바로 눈에 띄는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이랑 잡티가 좀 많은 편인데 김이랑 잡티도 엄청 완화해준다고 해요. 여튼 그래서 그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돼도 너무 좋겠다. 이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확신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피부 되게 광나고 완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건기식 들어보셨나요?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부업을 하냐고요? 종합비타민, 밀크시슬, 루테인, 오메가3 이런 영양제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시작 순서입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무서운 건 상품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뭐부터 곽종근의 가짜 증언 적발한 전자두뇌 위현석. 증인은 김영현 장관이 증인에게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인가요? 곽종